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주식 투자로 꾸준히 돈을 잃고 계시나요? 매번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월급쟁이였던 한 남자가 어떻게 주식 투자만으로 수십억 원의 부를 쌓았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당신도 활용할 수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윌리엄 오닐입니다. 그는 단순한 증권사 직원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투자법이 수십 년간 검증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방법론을 따라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바른 시스템 없이 감정에 의존해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당신도 주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캔슬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담은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현재 분기 순이익, 연간 순이익 증가율, 신제품과 신경영, 수요와 공급, 주도주 여부, 기관 투자가의 뒷받침,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고 투자하거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고의 주식을 찾아냅니다. 바로 윌리엄 오닐이 개발한 이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현재 분기 순이익 증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 실적만 보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장세입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지가 주가 상승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작년에 주당 100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해 같은 분기에 150원을 냈다면 50%의 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분기에 200원을 냈다면 성장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연구에 따르면 주가가 크게 상승한 최고의 주식들은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분기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주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증가율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가율이 지속 가능한지, 일회성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중요해집니다. 최근 3년간 연간 순이익이 꾸준히 25% 이상 증가한 기업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과거 5년간 순이익 증가율을 확인해 보세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성장을 이어간 기업이라면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회복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신제품, 신경영진, 신고가라는 요소입니다. 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유능한 신경영진이 부임했거나 주가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애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땠나요?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주가는 폭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오른 주식을 사기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주식을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그동안 그 가격에서 매도하려던 모든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항선이 없어진 상황에서 주가는 더욱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주식이나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해서 사면 안 됩니다. 거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다면 진짜 상승 신호입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가들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강할 때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를 차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매수 세력이 우세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매도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패턴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컵 손잡이 패턴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조정을 받으면서 컵 모양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면서 작은 조정을 받아 손잡이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완성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때 거래량까지 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려는 주식이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 구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주도주는 해당 업종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높이 오르는 주식들입니다. 반면 소외주는 시장 상승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이 지수가 80 이상이라면 주도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 대비 상위 20% 안에 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식들에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돈을 버는 것은 고평가되어 보이지만 계속 상승하는 주식들입니다. 시장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강한 주식은 계속 강하고 약한 주식은 계속 약합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의 모멘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움직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들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량 분석입니다.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 마감 시간에 대량 거래가 몰린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들의 보유 비중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분기에 기관 보유 비중이 증가한 주식들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읽는 것이 성공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같은 대표 지수들이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전체 시장이 강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식의 개수와 신저가를 기록하는 주식의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신고가 주식이 훨씬 많다면 시장이 건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신저가 주식이 많다면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한다면 진짜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한다면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분석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손절매와 익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에만 집착하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윌리엄 오닐의 철칙 중 하나는 매수가 대비 7%에서 8%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매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룰을 지키지 못해서 큰 손실을 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 라는 희망적 사고가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30% 손실을 회복하려면 43%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8% 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9%의 수익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손실로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손절매만큼 중요한 것이 익절 타이밍입니다. 수익이 20%에서 25% 정도 나면 일부 또는 전량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주식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을 모두 날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매수 후 3주 이내에 20% 이상 상승했다면 추가로 보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대형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주 정도 더 보유하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개에서 3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익률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진짜 확신이 서는 5개에서 8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윌리엄 오닐의 연구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상위 1개에서 2개 종목이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주식을 찾아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물론 각 종목당 포트폴리오의 20%에서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맹신도 위험합니다. 좋은 주식은 오래 보유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키웁니다. 시장은 변하고 기업의 상황도 변합니다. 투자 근거가 무너졌다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신용거래와 공매도는 초보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수익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충분한 경험과 자금 관리 능력을 갖춘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포나 탐욕에 휩쓸려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합니다. 둘째, 손절매를 미루는 것입니다. 작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해 큰 손실로 키웁니다. 셋째, 평균단가 낮추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주식에 추가 매수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넷째, 저가주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싼 주식이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다섯째, 뉴스나 소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시장 타이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이 나쁘면 함께 떨어집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체계적이고 규칙적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해진 룰을 철저히 지킵니다. 또한 끊임없이 학습하고 시장을 분석합니다. 투자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투자 기회는 시장이 테마를 형성할 때 나타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전기차, 메타버스 같은 테마가 주목받을 때 관련 주도주들은 폭등합니다. 이런 테마를 미리 포착하고 주도주에 투자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테마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술 발전, 사회적 변화, 국제적 이슈 등을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동향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테마가 한국으로 전해지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주도주를 찾아야 합니다. 같은 테마라도 주도주와 후발주의 수익률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도주는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가장 높이 오르며 조정 시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테마 투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테마가 절정에 달했을 때 뒤늦게 뛰어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일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 투자는 초기 진입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셋째, 매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상황이 바뀌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잘못된 투자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마세요.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꾸준히 공부하세요. 투자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세요.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여덟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좋은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아홉째, 기록을 남기세요. 투자 일지를 쓰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열째,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번아웃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투자도 마라톤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윌리엄 오닐의 투자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하루아침에 체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신다면 분명 투자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분석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투자법입니다. 당신도 이 시스템을 마스터한다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 보세요. 투자하려는 종목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을 확인하고 차트 패턴을 분석하고 거래량 변화를 관찰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가 되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고급 전략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 투자서에서도 찾기 어려운 실전 노하우들입니다. 먼저 시장 심리를 읽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차트와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습니다. 공포와 탐욕,
이 두 감정이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뉴스만 쏟아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바로 이런 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입니다. 워렌 버핏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바닥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동성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이 지수가 30을 넘어서면 시장이 공포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40을 넘어서면 극도의 공포 상태로 이때가 바로 역발상 투자의 기회입니다. 또 다른 지표는 풋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1.0을 넘어서면 풋옵션 거래량이 콜옵션 거래량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1.1을 넘어서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에서도 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이 장기간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상승 돌파할 때의 심리를 이해해 보세요. 그동안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이제 됐다며 일제히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도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정말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돌파 상황에서는 매도 세력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하려던 물량이 모두 소화됩니다. 그 후에 진짜 상승이 시작됩니다. 너무 일찍 매수하면 매도 물량에 막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계절적 패턴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뚜렷한 계절성이 있습니다.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는 강세 구간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약세 구간입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월스트리트 격언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거래와 글로벌 자금 흐름 때문에 전통적인 계절 패턴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참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의 새해 효과, 4월의 분기 실적 발표 시즌 등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업종별 로테이션도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업종별로 이동합니다. 경기 초기에는 금융주와 소재주가 주목받고 경기 중반에는 IT와 소비재가, 경기 후반에는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선호됩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면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할지 감이 옵니다. 특히 금리 변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주가 유리하고 부동산이나 유틸리티주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때는 성장주와 부동산이 유리해집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사이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아도 잘못된 비중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클 때는 큰 비중으로, 확신이 작을 때는 작은 비중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윌리엄 오닐은 피라미딩 전략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중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추가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 비중으로 매수했는데 10% 상승하면 추가로 5%를 매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신이 입증된 종목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딩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하락하는 주식에는 추가 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어기고 물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손실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상승하는 주식에만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한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서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이 빗나갔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중 차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5분봉이나 30분봉에서 패턴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 진입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 30분과 장 마감 30분의 움직임은 그날의 강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장 초반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다면 그날 하루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면 약세 신호입니다. 이런 패턴을 읽을 수 있다면 당일 매매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과의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한 다음 날 우리 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날 밤 미국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당일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 지표로는 충분합니다. 환율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주에는 호재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는 악재입니다. 또한 환율 급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요인이 될 수 있어 전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고급 테크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읽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알고리즘 거래와 ETF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해야 현재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거래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매매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특정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수많은 알고리즘이 동시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이때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특성을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알고리즘이 주목하는 기술적 지표 근처에서 매수나 매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는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의 급성장도 시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제 개별 주식보다 ETF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업종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업종 전체의 흐름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면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개별 종목 분석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종의 ETF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업종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면 그 업종의 개별 주식들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심리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적 분석이나 재무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가져도 감정에 휩쓸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손절매 규칙, 익절 규칙, 포지션 사이징 규칙 등을 정해놓고 예외 없이 실행합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정한 대로 행동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실제 투자하기 전에 가상 투자로 충분히 연습해보세요. 자신만의 투자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검증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규칙의 허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할 때마다 그 이유를 기록하고 결과를 분석해보세요. 성공한 투자에서는 무엇이 좋았는지, 실패한 투자에서는 무엇을 놓쳤는지 정리하면 점차 실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의 사례를 꾸준히 연구하세요. 윌리엄 오닐뿐만 아니라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조엘 그린블레트 등 다양한 투자 대가들의 방법론을 공부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각자의 장점을 취해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투자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통해 경제를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돈을 버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시스템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어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20세기 최고의 투자의 신, 존 템플턴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는 남들이 절망할 때 투자에서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40년간 유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투자 원칙을 따른 투자자들이 지금도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템플턴은 1912년 테네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독특한 투자 철학으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 때 그는 1만 달러를 빌려서 1달러 이하의 모든 주식을 샀습니다. 4년 후 그는 4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무려 400%의 수익률이었죠.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바겐헌터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항상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 때 최고 품질의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사려는 소비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팝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템플턴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공급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좋은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투자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없는 종목, 모든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내는 주식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나쁜 뉴스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템플턴은 또한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투자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평가되었을 때는 일본으로, 일본 시장이 버블일 때는 유럽으로 투자 지역을 옮겨가며 항상 가장 저평가된 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 시장이 엄청난 버블을 보이고 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냉정하게 일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겼습니다. 1년 후 일본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의 판단력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항상 군중 심리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철저한 재무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지표는 주가 수익률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또한 미래 10년간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해서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지 판단했습니다. 그는 투자할 때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비싸면 사지 않았고, 아무리 나쁜 소문이 돌아도 가치가 있다면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이런 냉정한 판단력이 바로 그를 평범한 투자자와 구별시킨 핵심 요소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템플턴의 투자 철학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가 폭락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몇 년 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우량 기업들이 단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템플턴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는 단기간의 급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15%의 수익률이 40년간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만 달러가 약 2억 6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템플턴의 방법을 따라 하려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팔고 있을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사고 있을 때 파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를 위해 명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많은 종목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엄선된 종목들에 분산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100개 내외의 종목에 투자했는데 각각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에 투자했습니다. 템플턴이 중국 시장에 주목한 것도 그의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90년대 중국이 아직 개방 초기 단계였을 때 그는 이미 중국의 잠재력을 간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투자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중국에 일찍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템플턴의 투자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제로는 건실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 좋은 투자 기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템플턴은 항상 미래 10년간의 수익성을 예측해서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지 판단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너무 일찍 사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시장의 패닉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매수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모든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낼 때 바로 그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템플턴은 주식이 공정가치의 200% 수준까지 오르면 매도했습니다. 너무 일찍 팔면 큰 수익을 놓칠 수 있지만 너무 늦게 팔면 다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한 수익에서 매도했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인내심의 중요성입니다. 그의 투자 수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주변의 비웃음과 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과 판단을 믿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런 인내심을 기르려면 충분한 공부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템플턴은 평생에 걸쳐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투자 이론을 배우고 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템플턴의 방식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흥분하지 말고 언제 매도할지 냉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템플턴은 또한 꾸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 때문에 투자자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시장이 어려워도 다른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템플턴이 평생 지킨 원칙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선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충실히 따른다면 여러분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용기를 내어 투자하고 낙관론이 절정일 때 냉정하게 매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템플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어딘가에는 템플턴식 투자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를 기르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는지 살펴보면 우리도 그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존 템플턴 종목 선별 5단계 시스템. 템플턴은 투자 대상을 선별할 때 체계적인 5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 뉴스 스크리닝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전 세계 신문과 경제지를 읽으며 가장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기업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들을 기피할 때 그는 오히려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펀더멘털 검증입니다.
부정적 뉴스가 나온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재무제표를 정밀 분석해서 실제로 그 기업이 견실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영업이익률 등 핵심 지표들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구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평가 단계입니다. 템플턴은 독자적인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PER이나 PBR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10년간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각국의 금리와 위험도를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장 심리 분석입니다. 아무리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시장 심리가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 더 기다렸습니다. 그는 거래량, 공매도 비율, 애널리스트 추천 의견 등을 종합해서 시장 심리의 바닥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최적의 매수 시점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템플턴은 아무리 확신이 서는 종목이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확신도에 따라 1%에서 5% 사이에서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2. 글로벌 기회 포착의 비밀. 템플턴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낸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부터 이미 투자에는 국경이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글로벌 투자 전략의 핵심은 상대적 가치 평가였습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도 국가별로 밸류에이션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을 때 일본이나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훨씬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국가별 사이클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경제는 고유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기 침체기에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성장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런 사이클의 차이를 활용해서 항상 가장 매력적인 시장에 자금을 배분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일본과 독일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버블이 절정에 달하자 신흥시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다음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3. 위기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 템플턴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위기는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템플턴은 위기 상황에서의 투자를 위해 평상시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현금 보유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위기가 오면 이 현금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는 보통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를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위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하는지,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지, 어떤 기업들이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의 원칙을 따른 투자자들은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금융주들이 폭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본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들은 몇 년 후 크게 반등했습니다. 아사, 심리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템플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함정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첫째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투자 결정과 그때의 감정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읽어보면서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점차 감정의 영향을 줄여나갔습니다. 둘째는 반대 의견 찾기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반대 의견들이 합리적이라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비중을 줄였습니다. 셋째는 기계적 매도 룰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더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템플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할 때부터 명확한 손절매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보통 매수가 대비 20% 하락하면 무조건 매도했습니다. 5. 현대적 활용법과 주의사항.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대 시장 환경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의 속도입니다. 템플턴 시대에는 정보가 천천히 전파되어서 몇 달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 전파 속도가 빨라져서 기회의 창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시장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 매매가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늘어나면서 시장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분석과 차별화된 관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보다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내부자 거래, 단속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쉬운 기회들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턴의 핵심 원칙들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용기 있게 투자하고 모든 사람이 낙관할 때 냉정하게 매도하는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6.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실천 가이드.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템플턴은 하루 8시간 이상을 투자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그만큼 시간을 쓰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주 10시간 정도는 투자 공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 경제 지표 이해, 글로벌 동향 파악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둘째로 투자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이유와 과정을 기록해두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 상태와 시장 분위기도 함께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모의 투자로 충분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을 걸고 하는 투자는 감정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모의 투자로 템플턴의 원칙들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템플턴식 투자는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남들과 같은 생각으로는 남들과 같은 결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투자 성과를 원한다면 템플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을 충실히 따른다면 여러분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